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폭락을 했기 때문에 뭐 아예 버려버린다라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상황에선 조선주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선주 쪽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초기 단계인 것 같기 때문에 조선주 쪽을 좀 보시면서 그쪽을 좀 신경 쓰시고 투자하시려면 그쪽을 좀 하시되, 건설사 쪽은 이제 바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가시다가 바닥 잡고 바운스를 할 때 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주말은 잘 쉬고 계신가요? 오늘 주말이지만 저는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업 살기 참 힘듭니다 여러분. 자, 이번 주에 주식 관련해서 좀 굉장히 큰 이슈 사항이 좀 있었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이슈 사항이거든요.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이슈 사항.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특이점이 있어서 이거 간단하게 영상 올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모 선생님께서 또 주목주로 추천해 주시고 저도 괜찮게 봤기 때문에 저희 어떤 주식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좀 담아놨던 종목이에요. 제가 좋게 봤던 이유는 일단은 지금 배당이 원래 이게 떨어지기 전 한 2만원대에서 지금 12,000원, 13,000원 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 6%? 5% 정도였기 때문에 배당 많이 주고, 그 다음 뭐 기본적인 사항들, 뭐 영업이익률이나 뭐 PER 5.3, PBR 0.36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22년도에 지금 한 5만원 찍다가 지금 거의 바닥을 헤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2년도 12월 달부터 지금 한 22,000원대를 쭉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사놨습니다. 그리고 220선이거든요, 이 초록색이. 또 쭉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있으면 좀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돌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GS건설 요즘에 언론에서 엄청 때리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손해를 좀 봤죠. 근데 제가 한번 좀 봤습니다. 다른 데는 어떤가, 다른 주요 메이저 건설사들은 어떤가 상황을 좀 봤거든요. 현대건설도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거의 지금 20% 가까이 빠졌고요. 현대건설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도 나쁘지 않아요. 2.8% 영업이익률, ROE 5, PER 10, PBR 0.5. 그거 나쁘진 않고, 여기도 난리 났죠 현대건설. 그 DLENC도 지금 난리 났죠. 지금 여기도 뭐 15% 정도 빠진 것 같아. 여기도 지금 폭락. 여기도 뭐 영업이익률 4.8%, ROE 9.3%, PER 3.4, PBR 0.36. 오, 나쁘지 않았는데 쫙 떨어졌고요. 그리고 HGS 현대산업개발, 여기는 예전에 광주에서 아파트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여기 요정도 작년, 재작년 또 쭉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고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HGS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똑같이 GS건설하고. 뭐 똑같아요. 뭐 저기 기업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그닥 뭐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요거 주요 건설사거든요. 주요 시가총액 상위 10등 안에 드는 건설사인데, 이게 동일하게 이 섹터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지금 돈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뭡니까? 지금 거꾸로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는 섹터 전체에 있는 조선사들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건설업계 쪽에 뭔가 동일하게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주가라는 것 자체가 사실 6개월에서 9개월 선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건설 섹터의 주식이 지금 그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어떤 GS건설의 한 회사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건설업 자체에서의 어떤 뭐 공통적인 뭐 일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좋아. 이 다트 쪽 보면은 이제 매출 그 비율이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 및 수주 상황이라고 해서 이걸 한번 봤는데 현대건설은 우리 그 인식에 이제 옛날 정종 회장님 계실 때는 이제 해외 건설이라든지 뭐 해외 설비, 뭐 정유사 뭐 이런 걸 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딱 보니까 이제 국내 건축이 50%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해외 매출이 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대건설도 뭐 내부 국내 매출이 거의 50% 이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아파트가 좀 큰 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해외가 매출이 있긴 한데 그닥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10% 이내인 것 같고. 다시 말해서 이제 해외 매출이라고 하면은 달러를 땡겨오는 거죠. 달러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제 무역 수지에서 흑자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외 매출이 늘어나면은 그 달러를 많이 갖고 오게 되고 국제 무역 수지에서 흑자 쪽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국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돈이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닥 무역 수지에 도움이 되는 사업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재 그게 있고 현대건설, GS건설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해외가 있긴 한데 GS건설 국내가 거의 60%고 60% 중에서도 건축, 아파트겠죠. 건축이 56%입니다. 아파트가 커요. 제일 국내 아파트 매출이. 그게 있고 대릴 DLENC 여기 보면은 주택사업이 이거 봐세요. 주택사업이 66%잖아요. 주택사업 66%. 해외 거는 10%가 안 되고 플랜트도 뭐 10%가 안 되고 그래서 주택사업이 66%입니다. 지금 DLENC가 아파트겠죠. 아파트. DL건설 뭐 오산 랜드마크 프로젝트 뭐 이런 거죠.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여기 퍼센테이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건설 쪽에서 외주주택이 거의 압도적이에요. 거의 한 60% 넘는 것 같은데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국내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요 업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 뭐 GS, DLENC, HDC 주요 건설 회사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매출 자체가 국내 건설, 그것도 국내 주택, 아파트가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지금 이 아파트, 국내 아파트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부동산 폭락 진짜로 라는 어떤 그 시리즈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드는 거는 만들어진 아파트에 대한 얘기, 가격에 대한 얘기고 지금 건설사에 대한 얘기는 신규 분양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건설사 주식이 향후 6개월 이후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분양시장에서 이제 아파트 건설이 분양시장에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뭔가 주식에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아파트 건설 분양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파트 건설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PF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PF라는 게 이제 증권사라든지 손해보험사 이쪽에서 돈을 좀 땡겨가지고 먼저 건설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돈을 몇 배 수익을 얻는 시스템인데, 그 돈을 건설사에 공급을 해서 건설사에 그 돈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또 분양을 하고, 또 뭡니까? 최종적으로 실제 사시는 분들은 실제 자기 돈 내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넣잖아요. 그러면 건설사에서 만드는 아파트 분양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금융, 그러니까 증권사랑 손해보험사 등의 PF랑 그리고 실수요자 들어가시는 분양 받으신 분들이 활용하시는 대출, 은행권 대출을 통해서 어떤 금융적인 상황 자체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러한 PF라든지 대출적인 부분에서 원활하지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거를 좀 건설사 주식이 폭락하는 부분을 더 이해하려면 어떤 그 증권사나 손해보험사 PF 상황하고 은행 대출 상황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보기 이전에 이런 건설사들의 이 주식 폭락 현황 자체가 약 6개월에서 1년 후에 어떤 그 우리 아파트 분양 상황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어떤 예상 자체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설사 섹터의 주식 폭락 자체는 이 주식 폭락으로만 볼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산업들, 금융산업 쪽하고도 좀 맞물려서 좀 계속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GS건설을 제가 좀 포트폴리오 좀 담아놨었는데 이쪽 부분에서 계속 바닥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더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GS건설 및 다른 건설사들, 배당 많이 주는 건설사도 있잖아요. 뭐 이거 HDC도 5% 주네? 이런 업체들 거를 좀 보다가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를 않고요. 좀 상황을 보다가 좀 다시 바닥을 잡고 마운스를 할 때 좀 더 담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식 자체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 은행 대출 상황하고 PF 상황을 조금 유튜브에서 좀 계속 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폭락을 했기 때문에 뭐 아예 버려버린다라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상황에선 조선주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선주 쪽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초기 단계인 것 같기 때문에 조선주 쪽을 좀 보시면서 그쪽을 좀 신경 쓰시고 투자하시려면 그쪽을 좀 하시되, 건설사 쪽은 이제 바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가시다가 바닥 잡고 마운스를 할 때 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투자는 계속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데 사고, 떨어지는 거 봐뒀다가 다시 마운스 할 때 사고,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